안녕하세요, 뿅봉입니다. 오늘은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강철 부대 리뷰라고 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고 1화부터 최종 우승팀이 나왔던 14화였나요? 까지의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른 특전사 유튜버 분들은 강철 부대가 매회 진행이 될 때마다 그 각 편에 대한 리뷰들을 진행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통된 사항들은 저는 일단 특전사 출신 유튜버들만 봤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부대 출신들의 영상들은 사실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 공통된 사항들이 뭐냐면 다들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특전사 외 부대를 비하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발언들은 최대한 자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리뷰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그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축구 중계를 해도 해설자들은 중립을 유지해야지 내가 어느 팀을 좋아한다고 편파 중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리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한테 편을 들어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인체부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편파 리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대 다 훌륭한 부대고 절대 무시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가 속해 있었던 특전사를 중심으로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특전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전사와 707이 겹친다면 특전사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그리고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707을 어차피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죠. 1화를 보면은 1화에서는 각 부대 팀들의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요 강철 부대를 보기 전까지는 박군 선배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보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되게 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이제 우리 특전사 팀원들 또 하나씩 알게 됐죠. 와, 기수를 봤더니 뭐 물론 박군 선배님은 저보다 5기수 선배세요. 그 외에 다른 특전사 분들은 한 분은 장교지만 그분은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저랑 직접적인 선후배는 아니기 때문에 패스한다고 치고 남은 2명의 후배분들이 기수로 보면은 저보다 훨씬 아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전역한 지가 엄청 오래됐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냐면 전역한 지 그래도 몇 년 안 된 나도 어디 가서 사회에서 나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많지, 나보다 후배님들이 그만큼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 이걸 보면서 막 200기가 넘어가는 후배님들을 보고 와, 내가 전역한 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 사실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특전사에 이제 막 입대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230기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4년 정도만 더 지나면 제가 이제 164기니까 264기가 곧 입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하고 100기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100기수 차이면 내가 100기수 선배님의 64기예요. 내가 엄청나게 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때 느끼면서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707에 문제가 됐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대결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 특전사 대표로 박군 선배님 나와서 턱걸이를 했죠. 졌잖아요. 27개인가? 이렇게 하면서 졌는데, 사실 현역 때 특전사는 체력 검정 기준에 턱걸이가 25개가 특급입니다. 25개 이상은 무조건 땡겨야 돼요. 특급이 25개니까 소수가 특급을 받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아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전사의 체력 기준은 뭐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특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특급이 안 되면 본인의 인사고과 그다음에 어떤 성과금, 이런 정말로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고요. 애초에 특전사 안에서 이 특급이 안 되면 소위 병신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상을 당해서 팔목을 다쳤거나 다리를 다쳐서 턱걸이나 외주를 하지 못하거나 다리를 다쳐서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특급을 받습니다. 25개는 기본이에요. 박군 선배님이 뭐 27개인가 8개를 하셨잖아요. 저거는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확실합니다. 혹은 전역한 지 이제 한 3년 됐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한 게 확실합니다. 물론 다른 출신 분들도 전역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턱걸이로 그 부대가 세냐 안 세냐를 가르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현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역을 하고도 꾸준하게 운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1화 내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최강대원을 선발한다면서 참우격투를 했어요. 근데 이 참우격투라는 게 본인의 피지컬로 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부대를 보면은 특전사 출신 분들, 그러니까 특전사 출신 4명이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왜소해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특전사의 어떤 성향, 성격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특전사를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불그락불그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황충원 같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전 특성상 몸이 큰 사람들이 훈련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전을 하다 보면 저런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어떤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특전사는 체력 중요하지만 체력보다는 지구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공체력하고 달라요. 보다는 지구력을 훨씬 더 요구하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령군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끈기와 어떤 지구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끈기와 지구력을 쓰는 근육들은 크게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마라톤 선수 중에서 등치 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전사 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들 사이에 UDT나 SSU나 저런 특수부대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왜소한 거지 저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은 왜소하지 않습니다. 몸 다 크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냥 영상상에서 또 엄청난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작아 보였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참호격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거는 그 부대의 어떤 성격이랑 관계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나의 몸집 크기로만 힘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저걸로 최강 부대원을 선발한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종국 같은 사람들은 군대 면제인데 몸 좋고 운동 잘하니까 피지컬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군 면제자가 특수부대보다 센 거야?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강시아부대 1화를 보고서 이거 좀 약간 좀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안 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계속 이거를 보고 막 대화를 꺼내고 하니까 그래서 2화부터는 이런 느낌들이 없대요. 2화부터는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2화를 다시 시청을 했습니다. 2화를 보면은 개인의 어떤 종합적인 체력과 근력에 대한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최강부대 선발전의 연장선이 이어졌죠.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이제 특전사 쪽에서는 매일매일 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때는 체력 측정이 종목별로였어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외줄 오르기, 5kg 뛰기, 평행봉 이런 식으로 각각 종목별로였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하지 않고 그거를 순환적으로 쫙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km 뛰는 게 없대요. 군장 메고 10km 구보를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종합적인 체력 측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스타일하고 맞는 체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포복으로 철조망 극복하고 40km 타이어 메고서 뛰고 바로 외줄 탔잖아요. 저런 식으로 체력 단련을 매일 하거든요. 사실 이때 박군 선배님이 보여줬던 능력이 대단했지만 현역이었다면 만약에 저 정도는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을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피지컬을 위주로 대결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부대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군 면제자도 그냥 헬스 많이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갖고 처음부터 계속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저는 이거 아주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는 팀워크가 필요한 작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재밌게 보긴 했어요. 약간 좀 흥미 넘치기도 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느낌이 아쉽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미션을 기획한 사람들이 각 부대의 특성에 맞는 작전들을 스테이지마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전사에게 적합한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전사에서는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고 또 패자부활전에서 40km 군장 메고 산악 한 군 했잖아요. 사실은 이때는 특전사와 707은 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특전사에서는 매일 하는 훈련이에요. 진짜 40km 군장 메고 산 뛰어다니는 거는 사실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전사가 거기 나왔잖아요. UDT의 육준서 씨가 얘기하는 압도적인 1등 특전사는 그 압도를 넘어서 아마 밥 먹고 자고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그만큼 매일 하는 훈련이거든요. 만약에 그 패자부활전에 있었던 특전사에 특화된 그런 미션들을 특전사가 했다면 엄청나게 잘했겠죠. 근데 그때는 특전사는 이미 전 단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도 않고 엄한 바다에서 주로 노는 UDT하고 SSU가 10km 군장을 메고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미션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소속된 부대에 주력 미션이 아니면 그 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적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심해졌어요. 실제로 특전사가 탈락을 했던 배에서
대테러 작전을 했던 그 미션을 보면 정말 저는 아쉬웠던 게 이거는 특전사를 떨구려고 해 작정을 한 건가. 특전사는 배에서 작전을 하지 않아요. 왜냐? 배라는 거는 어쨌든 해상이기 때문에 해상 전문 대테러 부대인 UDT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에서 저런 상황이 생겼어. 그럼 무조건 UDT가 가지고 특전사가 갈 일이 없거든요. UDT가 전멸을 해갖고 없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저 작전은 무조건 UDT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건 룰이 경기장이 UDT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게 배에서 하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달랐잖아요. 사다리를 잡아줘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주는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UDT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저런 전술과 전략 전략들이 몸에 깔려 있는데 특전사는 배에서 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특전사 떨구려고 그냥 작정을 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설마 그래도 우리의 워낙 원체적인 능력치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떨어질 때 보세요.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2분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졌잖아요. 선박에 대한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UDT처럼.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산에 적합한 작전을 했다면은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배에서 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기획 의도가 특전사를 떨구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떨어진 팀이 부활을 했을 때보다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UDT하고 SSU가 최종 탈락자를 결정하는 줄다리기 해갖고 결국 SSU가 졌는데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깃발 들고 다시 나타나. 그리고 사실 초창기에 사라져갖고 존재감도 없던 해병대 다시 나타나. SDT, 사실 저도 SDT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 모든 그룹 중에서 제일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팀이고. 근데 그 팀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저력들을 보면서 대단한 부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의 친동생이 현역 경찰인데요. 제 동생이 SDT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DT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쨌든 친동생 출신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되게 열심히 잘 싸워줬던 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졌잖아요. 해병대도 사실 해병대 타이어 굴리기 하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저는 실제로 울었어요. 감동적이어가지고. 근데 떨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뭐 감동적이든 멋있었던 건 다 떠나서 떨어진 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왔어. 이거는 월드컵으로 치면 요즘에 이제 유로를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4강쯤 가가지고 갑자기 떨어졌던 팀들,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갑자기 깃발로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하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결과적으로 SSU가 2등을 했잖아요. 탈락팀이. 그러면 포르투갈 지금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유로 2021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룰을 바꿔서 갑자기 부활을 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 미션들이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불복 미션들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건 특전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UDT건, SSU건, 707이건 재수가 없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미션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DT도 패자부활전에 나가야만 했던 거고 특전사도 패자부활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서 뭔가 좀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확실하게 저 부대의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패자부활전 이후로. 그리고 나선 특전사와 707이 내리 바로바로 떨어졌죠. 707 같은 경우에는 1km 미션 할 때 이무영 후배님이 이게 깃발인 줄 알고 뽑고서 바로 쓰러졌잖아요. 저는 사실 707이 떨어진 게 매우 아쉬웠지만 그때의 그 이무영 후배님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현역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그것만 보고서 버틴 거거든요. 힘들어도. 물론 그게 잘못된 종착점이었지만 그것만 보고서 정말 아마 쓰러지기 직전까지 정말 한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실제 특전사 훈련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고서 대단했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특전사 리뷰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게 있습니다. 참 그 707의 임문영 후배님이 보였던 그런 정신력 정말 높게 사고요.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무튼 특전사와 707은 주니어 수련에서 각자 UDT와 SSU를 상대로 떨어졌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떨어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멤버들이었고 부대를 떠나서 저 멤버들이 참 저력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었는데 미션을 잘못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UDT와 SSU의 마지막 작전을 보세요. 이거는
SSU가 이길 수가 없는 작전. 무조건 UDT가 승이에요. 왜냐? 저건 비전투 부대가 해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SSU의 유일한 현역 경찰 특공대인 김민수 씨가 우리는 이제 경찰이다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투항해라 이런 멘트들을 쳤는데 사실 그때 보면서 약간 좀 민망했어요. 왜냐면 저 미션은 투항을 권유한다고 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현역 경험을 토대로 현역이 했던 그런 어떤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한 건데 저거는 김민수 씨가 현역 때 전투부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멤버들은 그런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김민수 씨한테 무조건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황충원을 죽였잖아요. 제일 무겁고 제일 거구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옮기려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어요. 진짜 저거는 20km조차도 지금 엄청난 페널티라고 그러는데 100km짜리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랑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의도적으로 또 SSU를 죽이려고 하는 무조건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는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미션을 보고 아 이거 UDT가 먼저 했는데 이건 무조건 UDT가 이겼다 보기도 전에 저거는 해보지도 않았던 작전이기 때문에 아니면 애초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더미 꺼내는 것처럼 그런 미션을 막 해저 30m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놓든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UDT들은 고전을 했겠죠. 물론 UDT도 이제 수중 전문 팀이기 때문에 30m, 40m 꽂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SSU가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미션들을 넣어주든가 그런 거 없이 전혀 상관없이 소탕 작전을 하는 걸로 100% 꾸미게 되면 SSU는 경험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재미는 있었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재미는 있었지만 많이 아쉬웠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1화부터 14화까지를 한 편으로 리뷰를 정리하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특전사나 실공길에서 우승팀이 나와야 되는데 UDT가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UDT 박수를 드리지만 미션들이 이거는 특수부대를 가리는 미션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이제 사격 관련된 난 또 저 비비탄 총을 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비비탄 총으로 특등사수를 가린다?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번화가 가가지고 비비탄 사격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비탄 제가 옛날에 비비탄 사격장으로 인형 다 뽑아가지고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거기 인형 다 쓸어 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비비탄 총으로 저 특수부대원들의 사격 실력을 평가하는 거는 진짜 웃긴 일이죠.